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전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고 재벌집 장남, 네. 예, 최태원 SK그룹 회장, 예, 거기에는 뭐 연기인가요? 진연기? 예, 여기에서는 재벌집 장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 일대기 짚어보겠습니다. 665억 1심 판결 받았는데 항소를 했고요. 노소영 관장이 이거는 턱도 없이 적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아니 뭐 서민들 입장에서야 네. 어마어마한 돈인데 뭐 재벌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푼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내 사례에서는 사실 이혼 소송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은 적은 없는데 건물 한 채 값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본인들 해외에 네. 뭐 이를테면 제프 베이조스가 이거는 뭐 이혼을 조정해서 합의한 건데 위자료만 40조 원 줬거든요. 위자료가 40조 원. 그러니까 주식 가치로 40조 원. 뭐 아마존 이야.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뭐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같이 키워왔다 기업에 뭐 이런 게 있어서 합의 이혼이 막 그렇게 된 사례인데, 예. 그런 거 비교하면은 40조 원대 665억 원이면 너무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쟁점들이 있어요. 이게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렇죠. 지금 법정 다툼이 심하게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걸 단순하게 집안 싸움이거나 뭐 이렇게 뭐 황색 저널리즘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니라, 그렇지. 사실은 이 재산 가지고 다툼을 하면서 드러난 재산 형성 방법을 보시면은 우리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 재벌이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 재벌이 그냥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야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예. 실제로는 정말 변칙적인 방법들이 많이 동원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송의 쟁점 665억 원을 1심에서 받기로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액수다라고 해서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이 2억 8천만 원을 강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2억 이게 8천만 원. 2억 8천만 원이 1990년대 초에 그 대한텔레콤이라는 회사, 대한텔레콤. 예, 주식을 살 때 드린 돈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드린 돈인데요. 예. 이 대한텔레콤이 지금의 주식회사 SK 주식회사가 됐는데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3조 원이 됩니다. 2억 8천만 원이 3조 원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만 배가 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대로라면은 그 지금 최태원 회장이 무슨 워렌 버핏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훨씬 뛰어나네. 3억 원의 지분을 인수해서 그걸 3조 원으로 만들었으니까, 예. 만 배로 만들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건데. 94년도에. 예, 94년도에 2억 8천만 원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예. 현재 가치 3조 원을 만들었다. 근데 그 대한텔레콤이 노소영 관장이랑 무슨 노소영 관장하고 직접 이제 관계는 없지만은, 네. 이 대한텔레콤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키워온 데는 노소영 관장이 이제 아내로서 내조를 하면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노소영 관장 측 주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아, 상속 중여 재산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 숨어 있어요. 예.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과 예. 속내가 이제 있는 건데, 예. 이거는 상속 재산이 아니니까 이거를 키워온 데는 같이 공동의 우리 부부가 지분이 같이 있다. 키워왔다. 이러는 게 아. 이제 법정에서 내세운 거고, 이 속내는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SK텔레콤 혼수설이 있습니다. 혼수설. 그 이야기가 계속 있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SK 94년이면 이때가 노태우 정부 때 아니에요? 아니죠.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때구나. 넘어갔구나. 예. 이게 이제 역사를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SK라는 그룹은 크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SK 정유, 유공. 그렇죠. 1980년에 유공을 인수하면서 그때 당시 SK는 그 기억하십니까? 비디오, 옛날에 선경 비디오. 성경 비디오. 예, 그런 거. 장학 퀴즈. 예. 아니, 장학 퀴즈, 그리고 이제 뭐 교복으로 교복. 예. 교복 뭐 맞다. 이런 거 만들던 데인데 갑자기 중공업 사업에 뛰어드는데, 예. 유공을 인수할 때 1980년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 본인의 시가총액보다 10배가 컸어요, 유공이. 그냥 SK. 떼준 거죠. 근데 유공은 우리나라 그냥
그 중국의 국유기업 같은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럼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긴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여러 취재로 알려졌는데 1980년이면 전두환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태우 그때 수경사령관 이제 보안사령관이 강력하게 SK한테 줘야 된다라고 그때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SK한테 갔다라는 게 이제 정설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1991년 말 92년에 SK한테 그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대한이동통신을 줍니다. 근데 이게 그때 특혜설이 나온 거예요. 왜 그렇죠. 이렇게 주냐. 대한이동통신을 한 번 줬죠. 91년에 이미. 그래서 반년 만에 반납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94년에 그때는 공모를 한 거예요. 경쟁을 했는데 SK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SK가 준비를 오래 80년대 중반부터 준비를 오래 해온 것도 있지만은 이미 사실상 낙점 받아왔었다. 그리고 SK를 위해서 유리하게 배점을 변경했다 이런 그때 언론 보도들이 엄청 있었어요. 그러니까 91년 때는 또 노태우 대통령 때잖아. 그렇죠. 그냥 유공을 줄 때도 보안사령관으로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게 있었는데 반납하고 다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사실상 SK텔레콤은 노소영의 혼수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대한텔레콤의 이제 3억 원 주식하고 어떻게 연관됐냐면은 이 대한텔레콤이라는 회사가 SK CNC라는 회사가 나중에 되거든요. CNC가 어떤 회사였냐면은 SK텔레콤의 일감을 받아서 일감을 처리하는 회사였어요. 예를 들어 중계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이제 정비한다든지 그 물건을 이제 입찰 받아가지고 이제 SK텔레콤을 중간에 파는 이런 수수료를 받는 이런 회사였는데 결국은 일감 몰아주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3억짜리 회사가 3조짜리 회사가 된 겁니다. 일감을 몰아받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지난 이제 30년 동안 벌어오는 동안 과연 이게 정말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3억이 3조가 된 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때도 공모도 사실상의 담합이 있었던 거 아니냐 또는 낙점을 미리 해놓고 왜냐하면 91년에는 노태우 정부 때였으니까 이미 낙점을 해놓고 임자가 있는 상황에서 형식상으로만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혹이 계속 있었었네요. 저는 뭐 사실이라고 봅니다. 뭐 여러 정황상 사실상 그때는 뭐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떼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이거를 법정에서 이거 제 혼수입니다라고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셨고 이미 돌아가셨고 그러면 정경유착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또 법적인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거를 공공연하게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2억 8천만 원이 사실은 그때 이제 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불려온 거다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지금 법정에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경유착으로 만약에 받았다면 부당하게 받은 거니까 그러면 돌려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너무 복잡해진다. 너무 복잡해지네. 예. 말이 안 되네. 그러면 665억 원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저간의 사정을 법원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다면 2심에서도 조금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노소영 관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의 논리를 보면은 이제 특유 재산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제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처음에 이제 어떤 이 SK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만으로는 이 주식과 같은 재산을 분할할 근거가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이혼과 같은 부부 간의 분쟁에 의해서 회사 경영이 좌우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웠는데 사실 저도 이제 1심 판단의 논리에 약간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회사 경영이 좌우된다는 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재벌을 결국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뭐 경제 뭐 타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벌 편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좀 그런 식의 논리 동원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SK그룹이라는 게 몇백 조짜리 기업이고 그러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몇백 조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재벌 회장의 재산은 전체 지분 중에 아주 일부밖에 안 됩니다. 몇 조밖에 안 되죠. 그 다단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SK 주식회사의 주식만 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주식이라고 하는 3조 원어치 주식인데 그게 결국은 30년 전에 2억 8천만 원에서 시작한 재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전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식의 지배 구조가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이런 식의 상속들이 올바른 것인지 저는 좀 많이 의문이 듭니다. 법원 입장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재벌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 1조 원 이상의 주식이 노소영 관장으로부터 이전이 되면 노소영 관장 쪽으로 가게 되면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판단. 네, 그 판단을 이제 넣은 거죠. 근데 이제 법원은 거기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우호적이고 역대 이제 재벌가에서 이혼 소송 사례가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그 재벌 쪽이 아닌 그 들어온 배우자가 좋게 판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게 그 이무재 전 고문, 이무재. 그리고 이부진. 이무재 상무였습니까? 전무였습니까? 호텔 신라 쪽 사장인가 그렇죠. 여기에서 이무재 고문이 1조가 이부진의 재산이 2조 5천억 원이었는데 1조 2천억 원 달라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141억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 공동으로 같이 키운 게 아니다. 공동으로 같이 키운 게 아니다. 그것도 그러고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의 조연아 전 부사장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이혼했거든요. 옛날에 뭐 고성 지르고 뭐 남편하고 뭐 폭행에 있었네 없었네 막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남편한테 박모 씨한테 13억 원만 지급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우리나라는 매우 짜다 법원이.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게 판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법정까지 안 가고 이를테면 제프 베이조스가 40조 원을 떼주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합의 이혼이 좀 활성화돼 있는데 한국은 이런 식의 판례가 있다 보니까 재벌가들이 다 법원으로 일단 들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주 유리하네. 아주 유리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재벌가 쪽으로. 내 아빠 거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고 조연아 회장도 마찬가지고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내 아빠 거였기 때문에 나는 못 준다. 상속 중여받은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주식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그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일감 몰아주기. 갑자기 2억짜리 회사를 결혼 상태에서 사가지고 그게 이제 3조짜리 회사가 됐다. 하니까 그게 좀 이제 황당한 것이죠. 과연 물려받은 게 맞냐. 그리고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정경유착의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기가 힘들기는 하겠네. 일단 노 관장 측의 그 대리인의 그런 주장을 보면은 정경유착으로 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은 지금 현재는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양측이 뭐 이렇게 조정에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2심 가고 그러면은 더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더 받아낸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측이 좀 더 유리하게 받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유재산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허점이 있는 게 이게 완벽하게 상속받은 게 아니라 일부 그때 당시에 부부가 이제 결혼했을 때 당시에 샀던 재산이 2억 8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기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때 이제 판결이 1심 판결이 주목받았던 게 주식으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으로 주면은 지배구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웃긴 거거든요. 우리나라 법원처럼 그 재벌 경영권에 관해서 근데 경영권하고 대주주의 소유권하고 이 지분권 이런 거는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정적으로 보이는 지배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사실은 이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것이 맞나 애매해질 수 있는 지분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정글 자본주의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예를 들어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식으로 방어를 아마 했을 겁니다. SK 쪽에서. 그렇겠죠. 그 방어를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약간은 제가 이렇게 비하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약간 원님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경영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냐?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경영권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정글 자본주의식으로 다들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한다면 경영권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한국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유연해질 필요는 있다고 보면 너무 좀 국수주의 경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노동 유연성을 강조를 한다면 경영 유연성도 경영권 유연성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